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어제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지루한 움직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추가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의 양봉은 일단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았음에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작용할 수 있고 앞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하방의 분위기는 언제든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직 유중 공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벌써부터 지치시면 안 됩니다. 갈 길이 멀고 저점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중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 새로운 계좌,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 계좌로 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유중에 대한 이런 내용들 좀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나 종목 추천으로 꾸준하게 수익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유중 공시처럼 주식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마음에 위안을 둘 곳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시장 흐름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혼조세를 이어가다가 막판에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이 되면서 아직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양봉 마감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번 주 미 증시의 하락과 국내 증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시장이 이미 악재적인 부분이 선 반영되었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2월 들어서면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NFT라던가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주 관련 종목들이 수급 이탈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도체 쪽으로 오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상황이었죠. 코스피는 오늘 1.57% 급등, 코스닥은 0.03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수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정작 내 계좌를 보면 어려웠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수를 많이 땡겨오면서 지수는 이렇게 급등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은 개인들은 큰 재미가 있었던 시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다음 주까지만 좀 지나간다면 시장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점차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에서 외인들이 다시 쭉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8,800억 순매수, 코스닥은 600억 순매수. 코스닥은 종가가 다가오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더니 결국 600억까지 좀 늘려갔죠. 그러면서 막판에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종가 관리가 되거나 하락폭을 줄이는 또 역할도 있었는데요. 시장에 대한 지수와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나쁘지는 않았는데 두산중공업은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코스피가 더 좋았지만 여기 보시면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이 그래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두중은 유중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그리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힘겨울 수가 있겠죠. 오늘 저점을 마이너스 2.5%까지 빠지다가 거의 보합권으로 올려준 부분
뭐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언제든 다시 하방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는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유중으로 인해서 채권단 빚도 모두 채무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신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되면 신용 등급 쪽에서도 좋은 쪽으로 또 재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감소 기조를 끝내고 신규 수주를 확보하는지가 앞으로 중요한데, 원전을 제외하고 뭐 가스터빈이라든가 풍력, 수소 등등 사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실적에 좀 기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유중 공시만 뜬 상황에서 아직 주가가 바닥에 잡혔다라고 보기 어렵고, 최종 발행가는 또 어디서 형성이 될 것인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뭐 19,000원대에서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다고는 하나, 냉정하게 앞으로 넘어가야 할 산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선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12월 기다리고 있는 일정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중 주주분들이 기다려봐야 할 12월 주요 일정들 따로 타이핑을 쳐서 좀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한미 원자력 협력 워크숍이 12월 2일에서 12월 3일 미국 현지 시간에서 개최가 됩니다. 뭐 한수원,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연구원, 웨스팅하우스, 유스케일 파워 등등이 좀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12월 2일에서 3일이면 국내 시간으로 따지면 뭐 내일이나 토요일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워크숍 개최가 된다는 부분은 모두 뉴스를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서 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호재라고 보기엔 무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SMR에 대한 이런 개발과 또 협력 방안에 대해서 미국과 5월 이후로 좀 처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거고,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두중 조금은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8일에 열리는 대만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대만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원전 제로 정책을 펼치면서 신규 원전 건설 7호기, 8호기를 건설을 중단시켜 버렸고, 그리고 1호기부터 6호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원전을 2025년까지 폐쇄를 하겠다, 탈원전을 또 선언을 했었는데, 최근 전력난과 에너지난으로 1년 사이에 3번이나 블랙아웃, 전력에 엄청 수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한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재투표를 건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지난 8월 달에 진행을 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2월 중순으로 밀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일지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라던가 탈원전 기조가 큰 영향을 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과거 대만과 국내 탄소중립위원회는 정책 교류를 꾸준히 해왔으며, 대만 정부의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리겠다라는 이런 목표와 국내 2030년까지 또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현재 정부의 3020 정책 역시 이 시점을 5년만 다르게 표기했을 뿐 모토는 여기서 따왔습니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기조로 봤을 땐 뭐 국민투표에서 탈원전을 철회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별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EU 텍소노미 원자력 포함 여부가 연말쯤 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친환경, 녹색으로 좀 결정을 확고히 한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내 K 텍소노미에서도 영향을 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천연가스와 원전을 녹색으로 일단 명명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원전으로 확정을 지어버리게 되면 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EU라던가 뭐 아시아 그리고 유럽 모두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는데 우리나라만 혼자 외톨이처럼
포함 안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원전 수출에 대한 진전된 소식이라던가 유스케일 파워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작정 12월 말까지 기다린다라기보다는 일정을 참고하시면서 좀 버티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유증 관련해서 댓글도 좀 달리고 제 번호로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유증가액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공식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재 공시상 예비 발행가는 18,100원으로 되어 있죠. 앞으로 1차, 2차 두 번의 공시가 있을 예정이고 확정 발행가를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1차 발행가액은 아마 좀 신주 배정일 부분 연말쯤 예상이 되고 2차 발행가액 산출은 유상증자를 청약하는 시점 2월 한 10일경이죠. 이때쯤 나올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준일에서 한 달이라던가 또는 일주일 사이에 평균 단가를 각각 책정해서 이렇게 발행 가격이 1차, 2차로 나오는데 이 두 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을 최종 확정 발행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2월 달이 돼야 그래도 확정 발행가액을 공시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과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유증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주 배정일 12월 30일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배정을 받고 여기 신주 인수권 증서에 대한 설명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받게 되면 유상증자에 또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신주 인수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권리를 부여받은 이후에 신주 인수권을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이 또 1월 말부터 한 5일간 진행이 되니까 일단 여유롭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월 30일까지 이런 일정들이라던가 그리고 좀 기다려서 이런 신주 인수권을 받아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청약을 하시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기존 주주들은 발행가보다 조금 할인이 적용된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을 겁니다.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시면 별로 달갑지 않은 외인들이 오늘 다시 들어왔죠. 외인들도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도 비슷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외인이 오늘 30만 주가량 순매수, 개인이 15만 주, 기관이 17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고 프로그램은 33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융투자를 빼고 어제와는 다르게 대부분 기관 지표가 투신이라던가 사모, 연기금까지 이렇게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답답한 흐름도 연출하기도 했죠. 특히 연기금이 13만 8천 주 다시 이탈이 되면서 4일 연속 동안 거의 60만 주 이상 물량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4일 정도밖에 안 되는 흐름이지만 이렇게 되면 단순히 물량을 줄인다는 개념보다는 유증에 의해서 유증에 대한 부분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나간 적도 없었고 물량을 40만 주 이렇게 크게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물량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절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기금이 계속 이렇게 나간다. 무언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올 게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자보다는 앞의 이유일 듯 싶은데 외인들이 이렇게 좀 들어와도 특히 기관들 그리고 연기금에서 이렇게 계속 나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답답한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기준 외국계 수급 동향을 체크를 해보면
JP모건이 22만 주 순매수,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8만 주 순매수, 메릴린치가 1만 주 순매수, 그리고 모간서울이 17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면서 어제 수급 자체가 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고, 12월 달 같은 경우 JP모건이 얼마만큼 두중에 관심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언제를 드렸죠. 뭐 일단 JP모건은 11월 초부터 현재까지 물량을 한 31만 주 여기 나오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뭐 꾸준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일단 31만 주의 물량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금일 큰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간단히만 보면 19,000원대에서 그래도 한 3일 동안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이 언제든 다시 하방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면서 뭐 지금은 추매를 한다거나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관망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중을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리뷰를 드리고 있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들로 손실을 좀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이용하시게 되면 계속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